안녕하세요. 5월 2일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신나는 5월입니다. 또 어제는 한국장에 쉬어서요. 지리산 종주 산행 다녀왔습니다. 밤 1시 35분경 화엄사 산행 시작해갖고요. 원래 그 화대종주라고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가는 거 이게 대략 한 41km 되는데 이걸 계획하고 갔는데 보름 전에 이 PC 작업 서서 했는데 자세가 나빴던지 허리가 살짝 삐끗했는데 컨디션 올라갈 때 계속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삼도봉 이후부터 거의 살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진놀이 하느라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해서 이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장트목에서 중산리로 하산해갖고 대략 한 35km 좀 이상 걸었네요. 오후 4시경 이렇게 산행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우니까 12시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영상을 준비하고 하려면은 아무리 늦어도 5시 반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늦게 사진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자고 나니까요, 미국 시장 시원하게 하락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올라 있었는데, 나스닥은 2일 연속 뺀 거죠. 이 주목되는 것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즘 그 고점에서 상당히 비실비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분석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간략히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에 이제 유가나 채권 수익률 곡선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지속 중인데 이것도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0일 저녁 이후에 원 환율 아주 강하게 오르는 거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 약간 오른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나 유가나 채권이나 이런 기초적인 변수들 기존의 분석의 틀을 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요. 관련되는 도표를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미국 시장 5% 조정된다는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쯤이면 늘상 이제 등장하는 게 주식시장 폭락한다, 대폭락설 이런 것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등장하니까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말고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분석은 항상 해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팔고 떠나라.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이맘때쯤에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개드리고요. 어제 빠진 거는 FOMC 회의 후에 기자회견 하면서 제롬 파웰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 이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제롬 파웰이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논거는요. 이겁니다. 인플레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 지금 장기금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플레 없는데 자꾸 기준금리 올려버리니까 이게 수익률 곡선 평탄화되고 심지어 역전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없으니까 기준금리 내려야지 이게 채권 수익률 곡선 정상화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하죠. 금리 인하 할 뿐만 아니라 QE까지 계속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 하는 말을 좀 더 재밌게 좀 한다면은 저 미친 것들이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정신 차리고 미친 짓 그만해라. 그러니까 레이트 컷 앤드 QE 해라. 이렇게 수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파월이 답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페드가 보기에는 may only be transitory 이렇게 말했습니다. may only be transitory. transitory 하다 이것은 원래 이게 공학 용어죠. 특히 이게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런 분야에서 스위치 끈 상태에서 스위치 처음 팍 넣었을 때 정상 상태가 되기까지 과도 상태를 지나거든요. 과도기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때 나오는 트랜지트리 그런 용어죠. 과도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 위험에 대비할 필요 있다. 그래서 레이트 컷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쟁점은 이겁니다. 이제 남는 것은 인플레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과연 인플레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과도기적이라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인지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두고 보자는 거죠. 논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덱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에 이제 코어를 넣느냐 빼느냐 종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rice Index 이게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그러니까 개별 그 소비 지출을 어떤 그 인덱스한 프라이스 인덱스한 거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지수니까 이게 최근 값이요 연율 1.6%입니다. 그리고 언체인지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나온 거죠. 근데 이거 페드의 목표치 2% 딱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까마득하게 보여요, 목표가. 그러니까 인플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페드의 해석은 트랜지트리하다 이겁니다. 지금 그 2% 트랜지트는 원래 목표가 2%라면은 2% 이상 더 팍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트랜지트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또 한번 툭 꺼졌다가 이렇게 진동해 나가다가 결국 2% 근방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트랜지트의 원래 어떤 그 용어에 품은 어떤 의미인데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하면 저는 또 이렇게도 보여졌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큰 기대가 최근에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근데 그러니까 제롬 파웰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Sorry, but we are not.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된 이 해석에 딱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건 알지만 우리는 컷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 해석을 좀 더 붙이자면요. 요거. 그래서 언제 안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 알겠는데 언제 안 한다는 거냐? 6월 달에 안 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 직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6월에 금리 인하 확률 뭐 18%인가 해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6월 인하 가능성 저는 그 베팅하고 싶지 않고요. 하반기 베팅 인하에 저는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이 점도. 여전히 지금 논쟁은 진행 중이다. 인플레가 핵심인 것 같고, 인플레 있느냐, 인플레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좁혀졌습니다. 이제 논점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장의 상황을 아주 거시적으로 되돌아보면요. 12월 급락해서요. 그때는 리세션 온다는 그 아주 공포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에 1분기 회복해갖고 아주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4월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바탕을 기초로 이제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 했습니다. 다우 빼고요. S&P, 나스닥이 갱신 랠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은 마무리됩니다. 그죠? 마무리되죠.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심하게 할 판이고요. 5월 이후에는 그럼 뭐냐 이거죠? 5월 이후에는 경제 이슈로는 지금 떠오르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 아닙니까? 예상대로 된다고 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터시 서밋에서 사이닝 한다는 거죠. 예상대로 된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 예상보다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중공의 중공의 항복 범위를 넓히는 거죠. 뭐 좋다는 거는 지금 전쟁을 건 쪽이 미국이니까요. 예. 근데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중공은 지금 막판에 끝까지 뭔가를 자꾸 안 내놓고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거 다 내놨으면 벌써 발표했겠죠. 뭐 신나게 발표했겠죠. 예, 발표가 지금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뭐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 이행 점검하는 오피스 상호 열기를 했다고 그 이후에는 나온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하지 뭐 더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예상한 건데 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주에 2위가 워싱턴 온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막판 쟁점에 대한 중공의 어떤 결단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요. 이게 그 2위가 와서 서밋 일정 발표가 있을지 아니면 뭐 극적으로 발표 없을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있다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답니다. 그 경제적인 이슈는 뚜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5G 관련해서는요, 그 의외로 지금 그 한국이 뭐 세계 최초로 한다고 폰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비실비실 하는 느낌 아닙니까? 삼성폰도 그렇고 LG폰도 그렇고 5G 폰이 좀 비실비실 하는 것 같아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남는 것은 결국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기보다는요, 원래 진행 중인 그런 이슈들이 이제 새로운 진행 상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란 생션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 뭐 남중국해 관련해라든가 전부 다 좀 긴장의 수위가 완화시키는 건 아니겠죠. 특히 북한 핵 이거 지금 그 중공과 러시아가 워낙 그 미국의 압박이 거세니까, 왜냐면 중공과 러시아는 미국과 엄청나게 큰 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딜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딜할 게 지금 얼마나 큰데 거의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딜을 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그 북공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태도 변화의 조짐이 지난 3월부터 나타났었고요. 이거 제가 이미 영상에서 다 올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보릿고기 시작이 벌써 된 것 같은데 식량 문제 이거 자력 갱생 과연 할 수 있는지, 중공이나 러시아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돌파를 할 건지 이거, 그 다음에 내부의 돌발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그 포위 압박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예. 대응을 어떻게 해낼지 이거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굿 뉴스가 나올지 배드 뉴스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그 어떤 정세에 대한 어떤 결론, 중간 결론 아닐까요? 예? 굿 뉴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거고요. 배드 뉴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 나쁜 배드 뉴스. 불확실하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이미 이익은 나 있는 거 이익 챙기자. 예? 팔고 떠날지 그거는 뭐 최소한 팔고 기다리자 뭐 이 정도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 지표 보면요, 역성장 이후 나온 신규 경제 지표는 저는 우울하게 보입니다. 예, 소매 판매는 늘었는데요, 다른 지표가 좋을 때 이 소매 판매 좋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핵심 지표 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소매 판매 늘었다는 이 호재성 데이터 의미 부여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지금 수개월째 100 미만에서 지금 비실비실 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산업 생산이요, 이거 그러니까 3월에는 월 기준으로 좀 개선되었는데 연율 기준 보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심하게 꼬라박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산업 생산. 이 산업 생산이 꼬라박고 있다는 건 뭡니까? 국내에서 산업 생산 자꾸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제가 지금 계속 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이제 기초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다고 삼성 찾아가고 투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뭐 애걸 복골인지 협박인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유럽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GDP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박살난 경제는 한국 외에는 잘 안 보입니다. 캐나다가 예상보다 뭐 살짝 나빠졌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박살난 상태고요. 이는 그 어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이거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기초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은 이미 오래전에 고갈됐는데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럴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뭡니까? 가장 먼저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로 말하는 것이지 찾아가서 뭐 구걸한다거나 뭐 협박한다거나 그런 거는 정부가 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투자할지 말지는요, 사기업이 자신의 글로벌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이건 마치 전쟁이죠, 전쟁. 미사일 날리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예. 돈 안 되면요, 하라고 협박질 해도 안 할 거고요. 돈 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틀을 막아도 투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기업입니다. 예.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EU, 뭐 동남아 포함해서 지금 이 세계 경제 전체를 볼 때 그래도 지금 살아나는 것이 동남아 아닙니까? 남미 지금 박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별로
원래부터 볼 게 없었고 중동은 지금 전체적으로 찌그러지는 분위기고요. 살아남는 것은 동남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EU, 동남아 이런 글로벌 가치 체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요.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본적으로 다 좋아졌는데 한국만 박살이 났다면 이건 심각한 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는요,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가진 분들을 전제로 국제 금융 투자 시장 핵심 쟁점만 이렇게 간략히 브리핑하려는 의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이 ETF 이거 갖고 해칭하는 방법을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아주 진지하게 글을 주셔서 이걸 제가 답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본 이후로.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뭐 8시 다 돼 가고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간략하게 일단 그러니까 제 케이스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방식을 한 개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인버스 2X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래인가요? 캘린더 데이로. 그러니까 한국 시간 상당 오를 때 하루 종일 롱 포지션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다 던졌고요. 하이닉스도 다 처분하고요. 그러니까 다 모조리 이익 실현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 크게 올랐으니까 인버스 2X는 폭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량을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예. 지금은 인버스 2X가 주력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해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지수가 저는 내리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연 오늘 예상대로 지수가 내리면은 저는 인버스 2X 이익 실현은 그렇게 급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가 박살 날 테니까 레버리지 조금씩 이때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씩 해서 늘려 나갑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종합적으로 이론적인 배경, 해치의 어떤 원리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는 투자 하십시다. Thank you. See you tomorrow.